이번 시간은 5절 확률 변수의 1차 결합의 평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티어렘 1번을 보시면 티어렘 1에 A와 B가 상수일 때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라는 것이 티어렘 1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확률 변수 x가 있을 때 그 x가 이산 확률 변수이든 연속 확률 변수이든 그것의 기대값을 구하는 것은 정의에 의해서 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x라는 확률 변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일 때, 즉 기대값을 구해야 하는데 x와 관련된 어떤 함수의 형태일 때 예를 들면 이 gx라고 하는 x의 함수가 예를 들어 2x 플러스 1이라고 할지 아니면 x제곱 플러스 1 등등등 x와 관련된 이런 함수로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의 기대값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는 이런 예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접 확률 변수가 주어지면 이 값을 새로운 확률 변수로 변환해서 그 값에 대한 확률 그리고 그 값에 대한 expected value를 계산을 했었는데 theorem 1번은 예를 들어서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확률 변수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값은 이와 같이 분배를 하는 것처럼 그쵸? 그래서 이 형태를 보면 우변은 x의 평균에다가 a가 곱해지고 b가 더해졌어요. 그쵸? 이 두 개가 지금 같다고 하는 것이 theorem 1번인데 이 성질을 이용하게 되면 새로운 확률 변수 ax 플러스 b의 형태에 대해서 기대값을 찾을 때 이것에 대한 기대값을 직접 계산하기보다 x에 대한 기대값만 찾으면 a를 곱해서 b를 더하는 굉장히 단순한 형태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증명을 해보고 이와 관련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증명은 우리가 기대값의 정의를 이용할 거예요. 기대값은 사실 평균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x가 예를 들어서 연속 확률 변수다.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 이에 ax 플러스 b를 계산할 때 적분을 한다고 했어요.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전 구간에서 ax 플러스 b라는 것의 기대값은 이만큼에다가 x라는 확률 변수에 대응하는 확률 함수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다. 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고 이 안에는 ax 플러스 b라는 동일한 값이 들어간다. 이게 정의였어요. 그러면 이 적분을 한번 나눠서 구해볼까요? 적분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이와 같은 식이 있을 때 적분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이렇게 분배를 해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보면 이렇게 한 텀, 그 다음에 이렇게 한 텀, 이렇게 가능하죠. 그리고 A와 B는 상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A는 X와 무관한 상수, 그래서 밖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고 B 역시 마찬가지 X랑 관련이 없는 상수니까 밖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A를 빼고 정리를 해주면 이와 같은 형태가 되고요. B를 밖으로 빼주면 역시 이와 같은 형태가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x 곱하기 fx의 전체 적분이 어떤 것의 정의였는가 하니 x의 기대값의 정의였죠. 그리고 fx의 전체 합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fx라고 하는 이 값은 함수인데 무슨 함수였나요? 그쵸? 확률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 함수를 전체 더한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확률의 모든 값은 더했을 때 1이 돼야 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다 더하면 a 곱하기 2x 더하기
b 곱하기 1이니까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연속 확률 변수일 때 2의 ax 플러스 b는 뭐가 된다? a 곱하기 2x 플러스 b로 분리해서 계산해도 된다라는 게 연속 확률 변수일 때 증명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이번에는 이산확률 변수라고 해볼게요. 이산확률 변수라면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적분이 아니라 그쵸,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셀 수 있는 x에 대해서, 그래서 그 범위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정의를 쓰면, 우리 새로운 거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지금 계속 정의를 이용하고 있어요. 기대값의 정의. 자, 그래서 ax 플러스 b에 fx를 곱한 것의 모든 합이다. 자, 그럼 시그마 기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배를 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분배했을 때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왜 되죠? 시그마 기호에 대해서 이렇게 플러스 값, 여기 지금 분배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이거 왜 가능한가요? 모를 때에는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값을 계산하는데, 아주 간단하게 i 플러스 1을 계산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i가 1일 때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1. 그 다음에 i가 2일 때 2 플러스 1. i가 3이 되면 3 플러스 1. 4가 되면 4 플러스 1. 5가 되면 5 플러스 1. 이렇게 합하는 값을 표현한 거죠. 그런데 지금 뭘 하겠다는 건가요? 이것을 이렇게 i 하나 플러스 1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분리를 하고 시그마 기호를 각각 붙이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해도 식은 성립하죠. 왜냐하면 여기를 보시면 i에 대해서 1부터 5까지 합이니까 1에서 5까지의 합이고 1을 i가 1일 때 5일 때까지 더하는 거니까 1을 5번 더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1을 5번 더한 것 뒤에 있고 1부터 2까지 더한 것 앞쪽에 있고,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분리해서 써도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기호도 이렇게 덧셈으로 나눠서 쓸 수 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분도 보시면 변수가 x예요. x에 대해서 더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a라는 상수는 밖으로 뺄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b도 역시 마찬가지 상수니까 밖으로 뺄 수 있죠. 왜냐? 시그마 기호는 x에 대한 식이니까. 그래서 b로 빼고 시그마 fx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산 확률 변수든 연속 확률 변수든 fx가 의미하는 것은 확률 함수인 거죠. 단 이산 확률 변수일 때는 fx를 무엇이라고 부른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죠. 그리고 연속 확률 변수일 땐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던 것 차이고, 사실은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값은 1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x 곱하기 fx의 모든 합은 무엇을 의미한다? 그쵸, x라는 변수의 기대값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이것도 정리를 하면 a 곱하기 2x 플러스 b 곱하기 1이니까 b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든 연속 확률 변수든 시작점에서 시작하면 ax 플러스 b에 대한 기대값이 이렇게 분리가 돼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리 증명 굉장히 유용하죠. 자, 이 정리를 이용해서 fx가 2x-1일 때 6.4절의 예제 1에 대해서 fx의 기대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6.4절 한번 들어가서 보세요. 6.4절로 가서 보면 우리가 6.4절의 예제 1번에서 일단 주어진 거 잠깐 써보면 x라는 확률 변수가 이산 확률 변수인데 1, 2, 3, 4 4개가 있었고요.
그때 대응하는 확률값이 4분의 1씩이었어요. 이렇게 주어져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위의 정리를 안 쓰는 경우에 그대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fx에 대한 기대값을 한번 찾아보자. 자, fx가 뭐라고 했냐면 2x-1이다. 즉 x가 아니라 x가 포함되어 있는 어떤 함수예요. 그래서 2x-1에 대한 평균 계산을 해보면 자, 2x-1에 대한 기대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자, 확률 변수가 이제 x가 아니라 x에서 2x-1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1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들어가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일 때는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일 때는 5가 돼야 하고 4일 때는 7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의 x에 대한 확률 값은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진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것의 기대값을 찾으면 기대값의 정의에 의해서 확률 변수와 확률을 곱해서 서로 곱해서 다 더하는 것이 정의였죠. 그래서 1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5 곱하기 4분의 1, 7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자, 계산해보면 4분의 통분돼서 1, 3, 5, 7의 합. 그러면 4분의 이것이 얼마죠? 다 더하면 16. 그래서 나누면 4. 이렇게 직접 계산하는 방법도 있죠.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전 절까지는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 시어렘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주어진 fx에 대한 기대값을 찾아보자. 그런데 이것이 2x-1이라는 함수로 주어져 있으니 자, 여기에서 시어렘을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2의 ax 플러스 b는 어떻게 분리된다? a 곱하기 x의 기대값 더하기 b라고 정리가 된다.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a에 해당하는 숫자는 x 앞에 있는 2라는 숫자니까 2 곱하기 2의 x. 그죠? 그리고 b라고 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알면 되냐면 x의 기대값만 찾아주면 계산이 끝나는 거죠. 자, x의 기대값은 우리 테이블에서 보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확률값이 주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나요? 확률 함수까지 있으니까 평균의 정의에 의해서 x 곱하기 fx, x 곱하기 fx의 모든 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예제 1번에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건데 다시 한번 보면 2의 x는 1 곱하기 4분의 1, 2 곱하기 4분의 1, 3 곱하기 4분의 1, 4 곱하기 4분의 1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분의 얼마가 되나요? 1, 2, 3, 4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얼마인가요? 3, 6, 10. 4분의 10. 그래서 2분의 5라는 값을 갖게 되죠. 여기가 2분의 5. 앞에 2가 곱해졌고 거기서 1을 빼면 된다. 그래서 4가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과 시어렘을 적용해서 계산하는 것은 당연히 같은 값이 나오는데 무엇이 더 계산이 편한 것인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돼요. 물론 이 확률 변수값 자체가 지금 2x-a라는 건 단순한 리니어 함수이기 때문에 계산을 1번으로 하든 2번으로 하든 크게 차이는 없었지만 이 fx라고 주어지는 함수가 엄청 복잡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제곱이 된다거나 세제곱이 된다거나 이렇게만 되더라도 여기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써서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와 같이 시어렘을 적용하는 게 유용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시어렘 1번에서 우리가 바로 얻을 수 있는 다른 정리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식으로부터 만약에 a라고 하는 상수가 0이라고 해볼게요.
자, a가 0인 경우에는 자, 여기에 0을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나요? 2에 b만 남게 되고 우변에서도 b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b는 상수라고 했는데 b의 기대값이 b가 돼요. 그 얘기는 상수의 기대값은 자기 자신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노트 1번을 보시면 자, 이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상수의 기대값은 즉 상수의 평균이죠. 상수의 기대값은 자기 자신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노트 2번에 보시면 b가 0인 케이스를 볼게요. 자, 여기 식에서 이 식에서 b가 0인 경우를 생각해보자. 양변에 똑같이 0을 대입하면 남는 것은 좌변에서 ax의 기대값이 되고 우변은 2의 x의 a를 곱한 게 되네요. 그래서 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a라는 상수가 붙은 경우의 기대값은 a를 밖으로 빼고 x의 기대값에 곱한 값과 같다. 우리가 이미 CRM 1번을 증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어떤 a와 b를 집어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왜냐? 우리는 모든 a와 b 상수값에 대해서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a와 b에 어떤 값을 집어넣었을 때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 대한 증명을 이미 완료했으니까. 그래서 노트 1번과 노트 2번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면 우리 예제 2번을 한번 볼게요. 자, 위의 정리를 이용해서 gx가 4x 플러스 3일 때 6.4절의 예제 1에 대해서 gx의 기대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gx는 4x 플러스 3 이것의 기대값을 찾는 거고 CRM 적용할게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된다? 4가 앞으로 나가고 기대값 곱하고 그 다음에 3에 대한 기대값인데 3은 3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2의 x는 우리 앞에서 계산을 이미 했죠. 6.4절의 예제 1번에서 기대값이 2와 같았다. 이 값이 아까 2분의 5였죠. 계산해주면 약분해서 10 더하기 3이니까 13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 x라고 하는 확률 변수가 아니라 x에 대한 함수에 대한 기대값을 어떻게 찾느냐. 자, CRM 2번 한번 볼게요. 확률 변수 x의 2개 또는 그 이상의 함수의 합 또는 차에 대한 기대값은 함수들의 기대값의 합 또는 차로 표현된다. 무슨 얘기냐면 이 아래 식이 지금 의미하는 말을 잘 보시면 기대값을 구하고자 하는데 어떤 gx라는 함수와 hx라는 함수의 합 또는 차에 대해서 그것의 기대값을 찾는 게 좌변이고요. 우변은 뭘까요? 우변은 gx의 기대값, hx의 기대값, 즉 x가 포함된 확률 변수를 갖고 있는 함수에 대한 기대값 두 개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결국에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합과 차에 대한 의미가 기대값에서 이와 같이 분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마치 분배되는 것처럼 이 기호 자체가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게 CRM 2번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증명하실 수 있겠죠. 자, 왜냐? 정의에 의해서 다 할 수 있어요. 무슨 정의에 의해서 계산을 하냐면 기대값의 정의인 거죠. 자, x가 2, 3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산인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고요. 연속인 경우에 대해서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좌변은 gx 플러스 마이너스 hx에 대한 기대값이라고 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gx가 아까 위에서 봤던 2x-1이다. hx가 예를 들어서 x제곱이다라고 해볼게요. 둘 다 x에 대한 함수인 거죠. 그래서 gx랑 hx를 더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잖아요. 이것도 x에 대한 함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기대값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를 적용하면 어떻게 되죠? 2x 마이너스 x제곱이 되니까 이런 함수에 대해서 기대값을 적용해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g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해서 기대값, h라고 하는 이런 함수,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각각 구해서 더하고 빼는 거랑 같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좌변에서 시작해서 우변으로 결론이 나오게끔 유도를 해볼 거예요. 자, 좌변에서 시작해서 이제 정의를 한번 써볼게요. 무슨 정의? 기대값의 정의를. 자, 기대값은 뭐였죠?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하면 전 영역에서의 적분이고 지금의 확률 변수는 이 안에 있는 내용물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gx 플러스 마이너스 hx. 자, 기대값 정의 뭐였죠? 확률 변수에다가 곱하기 뭘 한다? 확률 함수 fx를 곱한다. 그리고 다 더한다. 적분해서 더한다는 의미는 이렇게 기호로 쓰는 거니까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면 그쵸? 확률 함수,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함수. 이게 정의였어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자 분리해 볼게요. 분배해서 자, 첫 번째 텀 gx랑 fx의 곱.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빼내고 hx랑 fx의 곱. 자, 이렇게 써주면 결국엔 이 첫 번째 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확률 변수 gx와 확률 함수의 곱에 대한 전체 합이다. 이것이 무엇의 정의였나요? 다시 정의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쵸? gx라고 하는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으로 볼 수 있죠. 기대값이라는 게 기대값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어떤 형태였나요? 확률 변수에다가 함수를 곱해서 다 더하는 거였죠. 이산일 때는 시그마, 연속일 때는 인테그랄 이렇게 쓰는 거고 따라서 첫 번째 이 텀의 의미는 gx의 기대값이다. 두 번째 의미는 h라고 하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 함수의 모든 합이니까 h라는 변수에 대해서 그것의 기대값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를 분리해서 각각의 확률 변수의 기대값의 합이나 차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자, 지금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x가 이산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한번 증명해 보세요. 달라지는 건 뭔가요? 정의에서 인테그럴 대신에 시그마 기호로 바뀌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예제 3번을 볼게요. 자, x를 다음에 확률 변수, 확률 함수를 갖는 확률 변수라고 하죠. 자, 테이블이 보이고 x가 0, 1, 2, 3. 자, 그러면 x는 지금 어떤 변수인 걸 확인할 수 있죠? 0, 1, 2, 3 셀 수 있으니까 이산 확률 변수구나. 그리고 그때 대응하는 확률값 fx가 뭘 의미한다? 확률을 의미하고 x가 자, 어떤 x가 x일 때 그때 확률 값들이 좀 나열되어 있죠. 그래서 x라는 이산 확률 변수가 0일 때 3분의 1이라는 얘기고 여기에 1이 들어가면 2분의 1, 여기에 2가 들어가면 0, 그리고 요 x 자리에 3이 들어가면 6분의 1이란 뜻이에요. 그죠? 이걸 테이블로 나타낸 거고 지금 문제는 y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가 주어져서 x-1의 전체 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라는 문제예요. 자, x에 대한 기대값을 구하려면 정의대로 곱해서 주르륵 더하면 되는데 지금은 x와 관련되어 있는 새로운 함수가 되었고 그 함수를 새로운 확률 변수 y라고 정의한 거예요.
즉 y의 기대값을 찾아야 한다. 이게 지금 문제인 거죠. y의 기대값, 즉 평균을 구해라 라는 게 문제고, y는 지금 x-1의 전체 제곱이고, 자, 괄호 안에 있는 값을 먼저 풀어서 볼게요.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죠. 자, 성질을 적용해 볼게요. 티어렘에서 얘기했던 것은 이 2번 티어렘에서 의미한 거는 뭐였나요? 어떤 함수든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두 개의 함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세 개든 두 개든 그 이상이든 그것들이 합 또는 차로 표현이 될 때 분리해서 써도 괜찮다라는 게 티어렘 2번이죠. 각각으로. 그러면 지금 티어렘 2번에 의해서 각각으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게 가능하다는 소리고, x제곱의 기대값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한다? 우리 CRM 1번에서 이거 뭐라고 했어요? 2 곱하기 x의 기대값, 그리고 2의 1은 뭐랑 같다? 상수의 기대값이니까 자기 자신 1과 같다라고 CRM 1번에서 얘기했죠. 요거 그대로 쓸 거고요. 남아있는 것은 x제곱에 대한 기대값. 그래서 얘만 찾아주면, 그리고 얘만 알게 되면 값을 알 수 있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 한번 찾아볼게요. 자, x의 기대값 찾아볼게요. 얼마죠? 정의에 의해서 이산확률 변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x 곱하기 fx의 합이 된다. 그러면 x 0일 때 f0는 3분의 1, x가 1일 때 f의 1은 2분의 1, x가 2일 때 f의 2는 0, x가 3일 때 f의 3은 6분의 1. 그래서 남는 것 2분의 1과 2분의 1 더해서 1이 되네요. 그래서 2의 x는 1이 된다. 계산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x제곱에 대한 기대값을 한번 찾아보면,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x제곱의 기대값. 자,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거는 뭐 계산이 간단하죠. x제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표로 한번 나타내 보면 0, 1, 4, 9가 되죠. 0, 1, 2, 3의 모든 제곱이니까 0, 1, 4, 9고 그에 대응하는 함수는, 자, 이때의 확률은 3분의 1, 2분의 1, 0, 6분의 1로 갔죠. 그래서 제곱에 대한 평균이니까 곱해서 더해주면 돼요. 자, 눈으로 곱해볼게요. 0 곱해지는 건 어차피 제로니까 없애고, 이렇게 곱한 것들의 합이니까 2분의 1 더하기 6분의 9가 돼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인가요? 그래서 2가 되네요. 자, 즉 x제곱에 대한 기대값 2가 되고요. 여기 1 구한 것 정리해주면 2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니까 1이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y라고 하는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한 기대값을 우리가 CRM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이제 4번 봅시다. 6.4절의 예제 3에서 gx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라는 새로운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기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다시 6.4절로 한번 넘어가서 보세요. 예제 3번의 문제가 연속 확률 변수 주어져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함수가 주어져 있었는데 지금 새로운 확률 변수에 대해서 기대값을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자, 식으로 써보면 결국 이것을 찾아라 라는 뜻인데, 자, CRM 적용하죠, 여기서도. 2번 CRM 적용하면 분리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x제곱의 평균, x의 평균, 그리고 2의 평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CRM 1번 적용하면 상수의 기대값은 자기 자신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x제곱의 평균과 x의 평균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6.4절 예제 3번 풀 때 계산을 해놨었어요. 그래서 제곱에 대한 평균 가지고 오면 6분의 17이라는 값이었고 x의 평균이 3분의 5였으니까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다시 계산 안 할게요. 자, 6분의 17 마이너스 3분의 5. 6분의 17 플러스 3분의 5 마이너스 2가 돼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5라는 값이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뭐 fx든 뭐 gx든 이런 형태로 함수를 주고 이것이 확률 질량 함수다 또는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알려주고 이것에 대해서 x의 평균을 구해라. 그리고 예를 들어서 g의 x라고 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확률 변수를 만들어서 이것에 대한 평균을 구해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6.5절에서는 우리가 이 CRM 1번과 2번을 얘기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예제들을 살펴봤는데 사실은 한 문제로 내게 되면 여러분한테 확률 변수 하나 주고 확률 함수도 주고 거기서 뭐 평균도 하고 분산도 구하고 또 이런 함수에 대해서도 평균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하고 우리 다음 시간 이제 또 다른 이제 얘기를 할 텐데 오늘은 지금 보시면 확률 변수의 1차 결합의 평균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어요. 자, 1차 결합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는데 상수 곱하기 변수의 형태를 의미해요. 상수 곱하기 변수, 플러스 상수 곱하기 변수, 이와 같은 형태. 이런 것들의 기대값이 뭐냐? 그것의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그 예제를 지금 우리가 계산을 해본 거죠. 1차 결합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변수에 대해서 자 이런 4x 플러스 3 이런 것들이 다 1차 결합이에요. 상수 곱하기 변수, 상수 곱하기 변수 또는 상수를 그냥 더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다 1차 결합이라는 거고 그런 1차 결합의 형태에서 평균 구하는 거 우리가 오늘 연습한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분산도 구해보고 이제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최종적인 목적지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할게요.